안녕하세요. 주식 마사지맨 중화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HMM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뭐 한 10배, 5배 뭐 이런 식으로 높이 올랐는데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최고점 찍고 또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많이 떨어졌다. 이제는 저점이 탄생각 구간이다. 주가 전망 한번 봐봅시다. 이게 제 실계좌예요. HMM 보시면 지금 수익률이 한 535% 정도 되죠. 매입가가 6,900원. 뭐 엄청 오래됐어요. 한 4에서 5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때 뭐 정말 고통의 시간도 많았죠. 막 마이너스 80% 찍고 마이너스 한 90% 찍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유상증자도 참여하고 진짜 눈물에 한 4, 5년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투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하게 시작했어요. 뭐 여러 가지 재무제표 그런 요소보다는 한진해운이 망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나라의 해운 물동량은 전부 다 이제 독점 구조, HMM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질렀죠.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많이 수익률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팔아가지고 매입 금액이 한 이 정도로 줄었죠. 예, 평가 금액은 뭐 원체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 정도 되네요.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그 이익을 봐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안정적인 배당주로 많이 갔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는 별로 안 하는데 그때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들어갔다가 피눈물을 많이 쏟았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인고의 그 시나리오만 좋다고 하면은 인고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좋은 순간도 오니까요. 여러분 뭐 지금 당장 뭐 5%가 내렸다, 손절한다 이런 거 간단하게 가볍게 생각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시나리오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회사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한번 갈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웨이솔루션 같은 경우에가 HMM보다 훨씬 높았는데 수익률이 웨이솔루션이 요즘에 죽을 쓰네요. 예, 얘도 많이 이득을 보고 많이 팔고 저기 배당주로 많이 갔죠. 여기갖고 고려 신용정보 지금 한 1,000만 원치 샀는데 저는 이거 고려 신용정보 시간 있을 때마다 뭐 한 주씩 두 주씩 천천히 사고 있습니다. 얘도 산지가 한 5, 6년 넘은 것 같아요. 뭐 진흥생명과학은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뭐 400만 원밖에 못 넣는데 급등해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사지는 못하고 좀 지켜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올릴게요. 저거 종목 분석으로요. 그다음에 펄어비스도 한번 올릴 것이고. 뭐 KGB 케미칼은 이미 올렸죠. 예. 괜찮은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추천은 아니고 여러분들 투자 결정은 항상 자신이 하는 거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충분히 알아보고 뭐 제 글로만 여러분이 뭐 나중에 이제 주장하시기를 제 글만 보고 이제 뭐 샀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웃죠. 예, 판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구독자 이제 100명 되는데 에이, 한번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 주가, HMM 주가예요. 저는 이거 주가 볼 때마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한 이 정도인가 어디 샀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끝없이 내렸죠. 한 3, 4년간은. 이때 유상증자도 나오고 막 난리 났었는데, 예, 그때 진짜, 그냥 매 순간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그냥 손절, 마이너스 한 80%인데 그냥 손절 칠까? 예, 그러나, 독점 구조라의 이제 무서움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근데 저는 이거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 귀엽죠, 여러분? 이렇게. 너무 귀엽죠? 예, 이렇게 활짝 한번 웃어봅시다, 여러분. 저도 이거 마지막에는 활짝 웃었잖아요. 지금, HMM에 대해서 가장 지금 큰 논란이, 이미 한 5, 6배 올랐는데,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개미도 한 560%이 정도 먹었죠. 뭐, 한창 때 5만 1,100, 지금 한 4만 얼마인데, 5만 1,100원 때는 한 700% 찍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기억도 안 나요. 뭐 일시적인 거니까. 저는 이때 좀 많이 처분했어요. 최고점에서도 좀 처분하고 뭐 한 이 정도에서도 처분하고 처분 평단가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안 팔고 하루에 10주씩 100주씩 뭐 이렇게 조금씩 계속 팔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평단가가 판 금액이 다행히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고평가라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500%, 600%, 700%.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끝일 거냐? 지금 최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고평가가 끝나고 다시 이제 투자할 만한 구간에 들어섰느냐. 지금 이게 중요해가지고 여러분도 이거 썸네일 보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이거 축구 좋아할 때 참고하시려고 참고만 하세요. 최근 매매 동향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뭐 지속적으로 팔고 있죠. 기관 같은 경우에 계속 팔다가 조금 사는. 그러나 이것은 한 5일 정도치밖에 안 돼요. 보시면 뭐 전혀 뭐 의미가 없는데 뭐 좀 생각해 볼 거리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 정도 됐네요. 근데 뭐 여러분 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하루 팔았다고 뭐
회사 망했네, 눈물 흘리면서 이제 뭐 백엔잎을 적시고 뭐 그럴 필요 전혀 없죠. 여러분, 외국인 기관보다 여러분이 더 빠르면 똑똑한 개인도 굉장히 많아요.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피눈물 흘리겠지만, 그러나 이제 소수의 저 같은 개인은 시대를 앞서가기 때문에 이제 남들 개인들 다 팔 때 파란색으로 음수 찍을 때 저 혼자 막 사고 이런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인이 팔 때도 저는 사고, 외국인이 살 때도 저는 사고, 뭐 저는 외국인 개인 기관 뭐 이런 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사실 이건 안 보는 지표인데, 여러분들이 하도 이걸 중요시 하셔가지고 한번 틀어놔봤어요. 여러분, 뭐 연기금 사는 거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죠, 사모펀드. 근데 이제 기타 범위는 한 번씩 봐요. 기타 범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한번 JB금융주주 설명할 때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더 갑시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투자자 여러분이 선두로 서가지고 남들 다 팔 때 여러분이 사면 되잖아요. 좋은 기업에는 확신이 들면요, 확신이 있으면 전제 조건은 중요한 건 언제나 실적이죠. 뭐 고평가냐 지금 저평가냐, 언제나 실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HMM의 가장 큰 논란이 뭐예요? 산업은행의 지금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물량이 굉장히 많죠. 제가 대충 한번 봐보니까 지금까지 3억 4,400만 주가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6억 8천만 주, 6억 8천만 주면 한 2배 정도가 더 이제 시장에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최근에 2021년 7월 16일 한국 산업은행에서 전환권을 행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1억 주로 늘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1억 주. 지금 1억 주만 해도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는데, 지금 6억 8천, 지금 여기서 1억 주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아직도 5억 8천 주가 남았어요. 5억 8천만 주. 엄청난 게 아직 남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기 보시면 배재훈 씨가 누구예요? 거기 사장님이시죠, 대표이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HMM 수장으로 CEO로 들어가신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월급만 받으시면 사고 있어요. 봐보세요. 6월 25일, 5월 25일, 저기 4월 23일 일부러 월급날 골라가지고 사시는 거죠. 이거 시장에다 계속 신호 보내는 거죠. 보통 이제 그 CEO라든가 경영진이 사면은 사실은 이제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 이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게, 이분은 회사가 HMM 항상 너무 안 좋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피눈물 흘리고 있을 때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주식 사주시니까 저는 안심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죠. 경영진 대표이사가 주주를 일부러 안심시키려고 자기의 이제, 여러분, 이런 분이 잠깐만, 이런 분도 한번 사면 한 1억 원어치씩 사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테 1억 원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1억 원 굉장히 소중한 금액입니다. 만약 HM이 꽉딱 넘어가가지고 그분이 산 것이 휴지가 됐다, 그러면 그분도 이제 피눈물이 흐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HM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회사 한번 살려보겠다고 의지를 매 월급날마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고평가네, 죽네 어쩌네, 사네 어쩌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도 사고 있어요. 이분은 뭐 경영진 내부 정보 활용 뭐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걸 지금 계속 본인이 실제적으로 증명하고 계시죠. HMM 회사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구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배재훈 사장님이 사시는 한은 저도 나머지 계속 버티고 있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엑셀로 정리를 해봤어요. 현 발행이 한 3억 4천만 주,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 거 보실 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은 제가 대신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은 그냥 떠먹여주는 밥, 그냥 먹기만 하면 되죠. 얘기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얘기야, 가자. 좀 멋있었나요? 현 발행 주식 3억 4천인데, 이제 발행 예정이 6억 8천, 한 2배 정도 남았죠. 이것은, 지금,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물량이니까 실제적으로는 현 발행 주식이 한 4억 주 되고, 나머지 주식이 한 6억 주 정도 되겠네요. 대충 어쨌든 총 발행하면 한 10억 주 정도 됩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큰 수만 보면 돼요. 뒤에 있는 것까지 끝에 9자리까지 막 매달리고 이러면은 아무 의미도 없죠, 여러분. 크게 보세요. 계산하기 복잡하면 크게 보세요. 보세요. 이거 컨센서스입니다.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모아오는 건데요. 뭐 2020년 실적도 화려하죠. 6조 4천억의 매출액에 영업이익 1조까지 났죠. 근데 2021년 봐보세요. 점프를 해요. 10조가 넘어가요. 뭐 한 매출액부터가 벌써 한 80% 정도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4-5배 뛰었죠. 당기순이익은 봐보세요. 1245, 3조 5천억, 35배가 늘었어요. 이러니 주가가
안 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컨센서스의 경우에 제가 한번 PER을 계산해 봤어요. 단기 순이익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갔죠. 이거 지배주주 순이익을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비지배주주 순이익은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 단기 순이익 중에서 보시면 여기 한 칸 띄어가지고 이렇게 하부 메뉴로 있는 거 보이시죠? 단기 순이익 중에서 지배주주 순이익이 여러분한테 돌아가는 몫이에요. 이걸로 이제 배당도 주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보시면 3조 3천억 여기 최소 해가지고 최소 3조 3천 해갖고 3005 이게 최소죠. 그리고 최대는 이거를 만약 지우면은 내림하면 이것이 되죠. 그래갖고 최대값은 이것이 되는 거죠.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주수 방금 전에 계산해고 한 15조 정도 나왔죠. 엑셀로 계산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거 단기 순이익을 지배주주 순이익을 주수로 나누면 EPS가 나오죠. 뭐 어차피 똑같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최대수 최대값 다 해봤자 3,238원. 물론 이제 뒤에서 이제 소수점까지 붙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계산하지 마시고 EPS 어차피 3,238원이니까 뭐 최소 최대 의미가 없어졌어요. 희석이 됐어요. 3,238원을 현재가가 43,950원이죠. 여러분 PER 어떻게 구해요? 제가 강의 연결해 놓겠지만 제가 설명한 PER은 그대로 가면 돼요. P E 레이시오죠. 예. 프라이스를 2로 나눈 비율입니다. 13.57, 13.57. 뭐 반으로 하면 14 되고 이 정도 수준이죠. 13.57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저평가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중간하긴 해도 뭐 한 저평가 수준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고평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좀 애매한 수치인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애매한 가운데서도 약간은 저평가가 맞다. 지금 이거 컨센서스가 이제 전 증권사 종합해가지고 컨센서스가 나온 거죠. 물론 이제 HMM에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빼고 HMM에 평소 애널리스트가 붙어 있는데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저는 환경 들어가거든요. 환경이 무료가지고 여러분들 환경 컨센서스 무료니까요. 자주 들어가고 보세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뭐 대신증권에서 나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짜로 리포트가 아침마다 올라오거든요. 보면은 하루에 한 20개씩 올라요. 그것만 읽어도 여러분 하루 시간 잘 갑니다. 예. 돈 내고 뭐 증권사 뭐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거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여러분 갑자기 순환 억양이 나왔네요.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대신증권은 보면 쭉 여기 대신증권이 추적을 계속 하고 있죠. 7월, 8월, 7월 이런 식으로 뭐 며칠 사이에 막 사정없이 써버리네. 양조현 씨가 이게 하고 이주수 씨는 아마 주니어 애널리스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지환 씨, 그 다음에 이제 양지환 씨고 양지환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며칠 사이에 계속 리포트를 내는 것은 그만큼 좀 시장에 알릴 소식이 좀 있다는 뜻이겠죠. 시장에 알릴 소식이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 수익률을 이제 계속적으로 올리는 거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올리거나 쭉 내리거나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그 컨센서스가 3조 3천억 원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3천억 늘렸어요. 그래서 3조 6천억 원 정도를 제시를 했죠. 컨센서스보다 3천억을 더 플러스 시킨 거죠. 이분이 좀 더 이제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긍정적인 이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HMM을 이분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분의 의견을 한번 봐보면 일단 이어서 재무 비율 봐보시면 부채 비율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이제 급감한 것이 보시죠. 부채 비율이 뭡니까? 그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제 100을 곱하면 이제 퍼센티지가 되는 거고 이게 부채가 여기 보시면 이제 부채가 이때까지 전환사채 그 물량이 이제 자기 자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주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전환사채는 줄어요. 그리고 자기 자본은 대폭 늘어요. 왜 그러냐면 전환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부채 비율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폭으로 줄겠죠. 그게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455 이거는 좀 높은 수치예요. 예, 이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이 이제 비행기 같이 큰 것을 저희가 리스해가지고 사는 뭐 이런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면은 이제 굉장히 재무구조 자체가 취약해져 버리는 그런 약점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HMM 같은 경우도 이제 배를 사가지고 배를 사든가 아니면 그거를 리스를 하든가 부채를 빌려가지고 배를 이제 어떤 식으로는 조달해가지고 하는 거죠.
배 한 척에 한 2천억, 3천억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거를 뭐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보통 부채를 얻어가지고 많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좀 높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좀 너무 높은 수준이고 이제 당장 올해만 해도 75%뚝 떨어져 버리죠. 이 효과는 뭐다? 부채 비율, 바로 이거죠. 부채가 줄어들고 자기 자본이 올라가면 부채 비율은 대폭 떨어진다. 화살표 크기를 좀 크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대신증권 리포트를 기반으로 펄을 계산해 봤어요. 3조 6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죠. 최대 뭐 이것과 똑같이 했는데 한 3,519원 EPS 같은 게 나오고 프라이스가 43,950원이니까 현재 가라는 뜻이죠. 프라이스가 PER은 12.49로 계산됩니다. 방금 전에 13.57보다 13.57하고 13.57하고 12.49 사이라면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그런 PER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 지금은 약간의 고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저평가로 저는 이제 약간의 저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좀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식은 투자를 하면 있어서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매출액에서 세일즈에서 매출액은 Q 곱하기 P죠. 이건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 매출액은 삼성전자 예를 들자면 핸드폰 개수, 핸드폰 양 개수 곱하기 핸드폰 가격을 곱하면 그 핸드폰 사업부의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 이런 거 빼고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핸드폰 개수 곱하기 핸드폰 가격이면 매출액이 나옵니다. 세상 간단해요. 마찬가지로 HMM도 마찬가지죠. 뭐 물동량 Q, 물동량 곱하기 뭐 한 번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걸 곱하면 이제 세일즈가 나오는 거죠. 매출액, 세일즈 혹은 레버뉴라고 합니다. 레버뉴를 이제 우리는 이제 매출액이라고 이제 보통 보고요. 매출액에서 코스트 비용을 빼면 이제 순이익은 어닝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죠. 그러나 이제 뭐 이것이 일괄적이지 않은 것이 레버뉴가 이제 순이익을 상징할 때도 있고 매 순간 달라요. 그런데 이제 보통 대부분은 매출액을 합니다. 이제 외국 보고서 같은 거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주요 제품 등의 현황 이거 저기 사업 보고서에서 따온 거거든요. HMM에 뭐 컨테이너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컨테이너가 뭔지 벌크가 뭔지 보면은 모르실 것 같아요. 보면 컨테이너가 이 박스 하나가 컨테이너라고 하는 건 아시죠? 엄청나게 큰 H&M 상선의 컨테이너선인데 이걸 컨테이너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벌크는 뭐가 다르냐? 벌크는 컨테이너가 위에 적재가 안 돼 있죠? 대신에 이 안에 지금 이건 원유 저장선입니다. 이 안에 원유가 들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긴 모양도 다르고 컨테이너 그 자체가 없고 완전히 이제 구별되는 사업부죠. 컨테이너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컨테이너가 한 90% 되고 벌크는 한 10% 나머지 뭐 터미널 같은 거 운영해가지고 잡수입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이제 분석을 하면은 나머지는 거의 분석할 필요가 없겠죠. 예, 왜냐면 이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나만 분석을 한다면 나머지는 기타로 취급해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를 한번 봐봅시다. 컨테이너는 SCFI 지수 여기 써져 있는데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합니다. 샹하이 컨테이너라이즈드 프라이트 인덱스, 프라이트가 카고죠. 짐이란 뜻이고 컨테이너라이즈드 컨테이너에 싸진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이걸 컨테이너라고 하죠. 거기에 싸진 카고를 하는 지수 샹하이 왜 지수를 저희가 중요시 하냐면 중국의 물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형성된 가격을 저희가 따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샹하이라는 지명이 붙는 겁니다. 샹하이 컨테이너라이즈드 인덱스가 되겠네요. 2020년 1월 1일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 날 한 1800 정도 된 거 보시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4000이 넘었어요. 이게 매 순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Q 곱하기 P에서 P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서 간단한 수학인데요. 여기서 Q 곱하기 P로 어떤 함수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P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면 세일즈는 어떻습니까? 세일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죠. 아주 간단한 산수죠. Q는 고정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도요. 근데 Q 또한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진해운 자체가 지금 망했잖아요. 한진해운 물량이 점점 HMM으로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P가 급등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Q도 상승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는
화살표 4개로도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에 관한 뉴스예요. 지금 컨테이너 운임 또 사상 최고치 SCFI 뭐 상하이 8,900 보셨죠? 운임지수 4,000선 돌파. 이거 너무 가팔라가지고 이게 저희 HMM 저도 이제 지주지만은 주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뭐 제조업 같은데 이제 수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한국 공장에서 만든 것을 미국에서 갖다 만약에 판다고 하면은 미국으로 옮기려면은 배를 이용해야 되고 배를 이용하려면 HMM 화물선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컨테이너선을. 그러면은 컨테이너선의 운임 지수가 오르면 수출 제조업자들은 자기들 이제 순이익이 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HMM에게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뉴스이지만 수출 기업에게는 다소 부준한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좀 양면에 그런 게 있어요. SM 상선 지금 운임 지수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3조 원 넘죠.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정유시장 회복세, 석유화학업, 선봉량 부족으로 실적 개선 악물. 봐보세요. 이거 똑같은 말이죠. 이거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화물이 비싸니까 HMM에서 자기들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실적 개선이 암울하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역으로 해석하면 마찬가지예요. HMM에게는 굉장히 좋다. HMM에게는 호재다. 그러나 여기 정유시장 석유화학업은 좀 악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아주 간단하죠.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컨테이너 및 벌크. 이제 제일 비싼 것은 화물선이겠죠.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진유나 이런 데다 발주해가지고 한 척당 한 2천억, 3천억 이래요. LPG선, LNG선 같은 경우에. 그 컨테이너선도 크기에 따라가지고 다 다른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강가상각비로 쳐주고, 강가상각비.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제 변동비라 가죠. 연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봐보세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WTI를 해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31일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47.76달러 때 지금 한 2배 됐죠? 작년 47.76달러 때 연료유는 262달러였어요. 왜 그러냐면 WTI 이런 원유를 수입에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분 아시죠? 화학 시간에 배웠죠? 이런 탑에다가 석유를 넣고 끓이면 비등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연료유 같은 경우에도 어디 한 군데서 나와 가지고 그게 하니까 연료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줄었죠. 석유 원유가하고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석유값이 WTI가 원유값이 지금 2배가 됐으니까 이 연료유 값도 거의 지금 2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맞겠죠. 연료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억 들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1조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벌써 5천억이 비용이 들었어요. 세일즈에서 코스트를 빼면 어닝이 나오죠. 코스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세일즈는 더 많이 올랐죠. 여러분 이 식을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본 것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세일즈 매출액은 P 곱하기 Q죠. P 곱하기 Q에서 코스트를 빼면 어닝이 나와요. 지금 프라이스 상하이 유니비스 많이 올랐죠. 퀀터티 컨테이너 계속 이제 임시 배 띄우면서까지 그 양을 극복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지금 서부 텍사스유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도 올랐어요. 그러나 그러면은 어닝은 어느 정도 오르겠죠. 이 정도 중간선에서 결정이 되겠죠, 여러분. 미래 전망도 그다지 어둡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방금 전에 거라고 비교하시라고 SCFI 지수만 따로 해놨어요. 지금 동기간에 1년 올해 초하고 비교했을 때 코스트는 2배가 올랐는데 지금 SCFI 지수는 2배까지는 아니고 한 80% 정도 올랐네요. 0.8 정도. 그러면은 이제 어닝이 어느 정도 이제 추정되는, 여러분 증권사에서 막 여러 가지 실적 자료 이제 예상해가지고 컨센서스 내놓고 그러잖아요. 다 이 식에 따라가지고 그냥 계산한 겁니다. 세일즈 먼저 매출액 먼저 뽑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매출액에 비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가상각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 연료비 같은 거 이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죠.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인자가 어떤 그 크루드 오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닝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증권사라고 뭐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런 거 아주 간단한 이식만 알면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제 정확히 이론 단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크게 한 10억 원 단위까지만 구해도 어느 정도 EPS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할까 안 할까 여러분이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간단하죠. 그래서 주가 전망은 그냥 미래까지 봤어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뭐니까 이제 주자 살자, 이제 주가가 어째 되냐, 뭐 이때까지 진짜
힘들게 왔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대신 주가 리포트로 할 경우에 여러분 한번 보셔요. 제가 프라이스를 지금 바꿔가지고 인자를 바뀌어가지고 독립변수를 바꿔가지고 지금 구했어요. EPS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바뀐 것은 프라이스하고 PER밖에 없어요. 프라이스가 43,950원 지금 현재까지요. 그리고 51,100원이 어디서 났냐. 이게 최고가 51,100원을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51,100원, 51,100원. 그 다음에 최소값이 지금 최소한데 43,950원. 이 사이를 지금 진폭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51,100원일 때 이제 상대 가격 지수 PER이 얼마냐? PER이 14.52 그리고 최저값이 12.49. 이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대 가격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PER이죠. PER이 지금 이 사이를 지금 진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만약 14.5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외국인 아까 전에 파는 거 보셨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고평가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PER이 12.45까지 떨어졌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35,000원 정도 수준까지 어느 정도 35,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 하락을 멈추고 또 한번 반등할 것 같아요. 근데 반등도 뭐 급격한 반등 이러기를 전고점을 뚫는 반등이 아니고 전고점 한 14.52 정도 선에서 또 한 5만원 선에서 또 멈췄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진폭을 어느 정도 구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이제 원유값도 완전히 되고 SCFI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미래 큰 방향성은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51,100원에서 51,000원에서 한 35,000원에서 4만원 사이를 이 정도로 진폭을 갖는 뭐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재호 사장님도 계속 사고드리고 계시잖아요. 여기서도 사고 지금 완전 고점에서도 사고 뭐 지금 지속적으로 사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막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저같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막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정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편입할게요. 이미 샀는데 여러분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거 기존 계좌가 있었는데 키우 계좌 새로 만들어가지고 주말 유튜브로 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실제 계좌 운영 상황을 막 보여주고 그러죠. HMM 한 34주 되더라고요. 150만원에 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HMM 제 포트폴리오에 추가할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35,000원 정도에 사고 싶었어요. 근데 뭐 이 유튜브라는 게 제 마음대로 시점을 정해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제 35,000원대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미리 만들어 놔야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뭐 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한 35,000원이나 뭐 넓게 보면은 한 4만원 초반까지 뭐 이 정도 가격 오면은 조금 모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랬다 좀 멈췄다가 한 5만원 정도 가면은 또 팔고 뭐 또 이제 떨어지면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하고요. 오늘 주말과 함께하는 주식투자 엔티스트크 행복하셨나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보려고 지금 매 순간 밤잠을 설치고 기다리게 된답니다. 여러분 소녀 감성이죠. 여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어쨌든 매일 꼬투 새벽에 한 7시에 만나야겠는데 저녁에도 만나고 막 그러네요. 여러분 바빠가지고 여기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한번 봐보시고 주식 공부 많이 하고 다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